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컨설팅 5팀의 박가현 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광고 컨설팅 5팀의 김준호 대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브랜딩을 초기에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김준호 마케터님께서는 브랜딩을 초기에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선정했던 이유도 아무래도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컨텐츠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많은 광고주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인데 솔직히 조금 모호한 경향이 있어요. 좀 퍼포먼스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좀 컨텐츠적으로 뽑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초기에 브랜딩을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주제를 갖고 왔고요. 저의 생각은 이제 다양한 광고주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브랜딩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당장의 매출적인 부분을 저희가 끌고 가야지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매출에 포커싱을 맞춰서 브랜딩은 좀 매출이 올랐을 때 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브랜딩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매출만 봐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라든지 뭐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면 당장의 매출은 오를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초기에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이제 쇼핑 검색 광고보다는 브랜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브랜딩이라는 게 판매 브랜딩을 목표로 마케팅을 할 때는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던가 아니면은 전환을 목표로 마케팅을 할 때는 브랜딩이 이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브랜딩도 되는 거고 브랜딩 목표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판매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이렇게 좀 같이 붙어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쇼핑 검색 광고에서 브랜딩이 어렵다 이제 판매 위주의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너 광고를 같이 하고 이제 SA 검색 광고를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같이 하시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쇼핑 검색 광고도 브랜딩에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가연 마케터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 브랜딩 자체를 따로 보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브랜딩이 있고 세일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봐주시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이제 뭐 빅브랜드 마냥 영상 자체의 소재를 따로 뽑아가지고 유튜브로 송출을 해서 자기의 브랜드나 서비스, 제품 등을 알리면 더욱 좋겠지만 솔직히 그게 불가능한 업체들이 더 많은 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을 그렇게 큰 틀로 보기보다는 그냥 저희의 제품이나 서비스, 저희 브랜드들을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를 좀 그 정도의 기조는 잡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서비스의 니즈를 다시 한번 느꼈을 때 저희의 브랜드나 제품 등이 좀 생각이 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너 광고, SA 광고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그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저희가 처음에 저희의 서비스나 제품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지를 생각했던 거를 기점으로 배너에도 그러한 소구점을 녹이고 SA 광고를 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좀 소재적으로 녹여서 이용한다면은 뭐 브랜딩이 아예 되지 않는다라고는 제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제 브랜딩 자체도 의미가 모호한데 거기에 뭐 브랜딩을 위해 집행하셨던 마케팅이라던가 광고 전략이 따로 있으셨나요? 예시가 있나요? 저는 네. 최근에 이제 커머스 제품은 아니고 B2B 업체에 이제 브랜딩을 집행했던 레퍼런스가 있긴 한데 이곳은 워낙 원래 이제 좀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을 브랜딩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에서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를 브랜딩하는 거를 이제 저희 쪽에 컨설팅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그쪽 업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매체는 GDN과 네이버 파워링크 그리고 네이버의 롤링보드 이 세 가지를 제안을 드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배너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배너 광고 중에서도 뭐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GDN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처음에 광고주께서 원하셨던 것도 다른 네트워크 매체였는데 제가 이제 GDN을 선택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저희는 B2B 기업 서비스다 보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한테 대량으로 노출시켰을 때 광고 누수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기업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타겟을 잡을 수 있는 매체를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뭐 블라인드 어플에 노출을 시킨다던가 다른 기업 타겟을 잡을 수 있는 건 많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좀 빠르게 빠르게 브랜딩 모수를 모을 수 있었던 건 GDN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차별점으로는 GDN 같은 경우에는 그 관심사 중에 라이프 스타일에 뭐 작은 기업의 회사, 큰 기업의 회사 등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어플이나 사이트 링크를 타겟으로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블라인드, 에버그린, 뭐 경리나라 같은 사이트나 어플에 타겟으로 노출을 한다면 조금 더 누수를 방지하고 유효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GDN을 제안을 드렸었던 경험이 있고 네이버 파워링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대표적인 키워드로 예를 들면은 빨대라는 키워드를 파워링크로 등록을 했을 때는 이제 대표 키워드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분들도 많이 클릭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의 서비스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다 보니까 광고비가 누수가 될 수밖에 없고 유효한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이런 대표 키워드보다는 인사팀이라든가 비품을 구매할 만한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뭐 빨대 대량 구매, 사무용 뭐 회사에서 저렴한 빨대 이런 세부 키워드들을 좀 대량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파워링크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롤링보드의 경우에도 이 롤링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 최저금액 없이 저희가 예산을 태우면은 거기에 맞는 점유율에 따라서 노출이 되는 형태로 바뀌면서 이번에 제안을 드리게 되었고 타겟 자체도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관심사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역이라던가 연령적인 좀 오디언스 타겟만 정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최대한 저희 업종에 유사한 직군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을 좀 타겟으로 해가지고 좀 제안을 드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효과는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브랜딩에 대해서. 이게 사실 기업인들을 특정하다 보니까 빠르게 모수를 얻기는 어렵기는 했는데 저희가 좀 일부 키워드를 검색 광고 자체가 잘 나가지 않아서 배너 자체에 저희만의 이제 메시지라던가 좀 슬로건 등을 녹여낸 소재를 자꾸 밀어내가지고 그 밀어낸 소재를 통해서 키워드를 저희가 계속 각인시켜서 소비자분들한테 그 키워드를 검색 광고에 활용해서 저희가 좀 그쪽 부분에서는 효율을 지금 얻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도 들어왔고 자꾸 끊긴다는 댓글이 달렸네요. 끊기는 거는 뭐 말을 좀 천천히 해볼까요, 저희? 말을 조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길게 얘기하면 끊겼을 때 내용이 훅훅 지나갈 것 같으니까 일단 나이키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광고를 해보고 싶은데 브랜딩이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한테 브랜딩에 관련해서 문의 많이 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브랜딩을 위해서 광고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을 주시기보다는 뭐 저희 브랜드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뭐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인지도가 있는데 뭐 쿼리량이 적다, 월간 검색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유입 자체가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지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쿼리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짜고 이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는데 이제 브랜딩이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막연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브랜딩 가연 마케팅님이 말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브랜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신다면은 그게 좀 대답해드리기 애매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떠한 제품을 판매를 하시고 그 제품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떠한 좀 느낌을 얻고 저희가 나중에 그거를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기조가 있다면은 그거를 토대로 100만 원에 100만 원 예산에 맞춰서 좀 제대로 저희 제품을 구매할 만한 타겟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매체에 녹여내는 거 정도는 저희가 부분에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업종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 무슨 상품인지 아니면 뭐 어떤 DB인지 이커머스인지 이제 이것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전략을 짜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능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무슨 일단 제 예시도 있는데요. 이제 제가 브랜딩을 위해서 집행했던 거로는 일단 뭐 브랜딩을 위해서 어떤 광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SNS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브랜딩 네. 하면은 SNS 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해야 한다 이렇게 약간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SNS를 하려면은 이제 또 배너 광고랑 같이 SA를 열어두는 게 좋잖아요. 검색을 네. 했을 때 배너를 보고 검색할 그 구자를 터 놓아야 하는데 검색이 될 수 있는 그런 간판 역할을 하는 파워 링크나 아니면은 상품을 팔고 있다면은 쇼핑 검색 광고나 그런 식으로 같이 진행이 돼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예산이 적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배너 광고 해야 한다, SNS 해야 한다, 브랜딩에는 이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 이제 쇼핑 검색 광고나 파워 링크만으로도 브랜드 간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준호 마케터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세부 키워드, 자기 브랜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부 키워드를 간판 역할로 이렇게 파워 링크로 보여주고 서정현님 안녕하세요. 이제 간판 역할로 보여주고 이제 그 쪽으로 저 예산으로 브랜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네, 식으로 맞아요. 하고 근데 그리고 쇼핑 검색만으로도 저는 브랜딩 효과가 전혀 없다. 쇼핑 검색은 전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제 자연 노출 순위 자체도 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로직에 따라서 최적화를 거쳐서 광고명을 바꾸고 상품명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상품명을 바꾸고 해서 이제 좀 순위권 조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것만으로도 전환만을 노리기보다 이제 그것도 파워링크 같이 간판 역할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배너 광고가 정답이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은 아닌데 네. 아무래도 배너 광고 자체가 검색 광고랑 다르게 저희가 이제 타겟을 맞춰 놓으면은 그 해당 타겟에게 찾아가는 광고다 보니까 그리고 소재 자체에 앞서 말한 저희가 원하는 좀 저희 브랜드의 감성을 녹여낼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찾아간다면은 좀 검색 광고랑 시너지가 좋게끔 브랜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그 갓호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헤어 제품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런칭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광고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저희가 라이브 준비하기 전에 신생업체 브랜딩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잖아요. 네네. 네, 이제 딱 그 경우인 것 같은데 신생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광고 집행 이력도 거의 없고 네. 이제 그동안의 데이터도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인지도도 낮은 편일 텐데 브랜딩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헤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이전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광고주 분들께서 브랜딩을 하고는 싶으신데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저희 대행사 측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브랜딩을 하고 싶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던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브랜딩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체를 선정하고 또 적합한 타겟한테 노출을 시켜갖고 그 브랜딩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특징은 그 사업체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저희는 뭐 유기농을 강조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좀 저렴한 헤어 제품을 강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강조하거나 소구점적인 부분들은 이제 광고주분께서 좀 어느 정도 가닥은 잡고 저희는 이걸 소구점으로 광고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런 매체를 선정해 드리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헤어 제품을 브랜딩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어떠한 소구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좀 기능적인 측면에 브랜딩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미지 광고를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동영상 광고나 이미지 광고처럼 이제 유튜브 광고 아니면은 SNS 광고를 통해서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강조하고 또 저희의 로고명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슬로건 정도는 자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좀 나중에 저희가 검색 광고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준호 마케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 강점을 살리는 그 소재로 활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뭐 브랜드 분 이제 많은 광고주 분들이 브랜드명이 되게 독창적이거나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명이 동의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뭐 검색을 했을 때 내 브랜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비슷한 다른 브랜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제품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뭐 브랜드의 강점을 살리는 소재를 이제 브랜드를 나타내는 그런 키워드로 쓰면은 이제 그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브랜드만 나오면은 그게 엄청난 간판 효과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판매 목적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판매가 일어나려면은 신규 유입도 중요하겠지만 좀 재구매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구매율을 높이려면은 당연히 저희의 팬층이 생겨야 되고 팬층이 생기려면은 브랜딩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브랜딩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가연 마케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이름의 이제 동일한 브랜드명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브랜드 검색이라고 이제 자사명을 쳤을 때 좀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매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가 없으세요. 근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그 저희만 쓸 수 있는 카피를 좀 지속적으로 배너 광고로 녹였을 때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낸 키워드고 저희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브랜드 검색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서 좀 브랜딩 쪽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질문 하나 달렸는데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업종 월 광고비 300만 원으로 브랜딩 광고하고 싶은데 어떤 매체가 좋을까요? 다들 브랜딩 광고 한다고 하면 매출은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맞나요? 저는 매출이 없으면 광고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매출은 포기하고 브랜딩만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네, 같이 갈 것인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분리를 해서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똑같이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저희가 매출이나 브랜딩이냐 셀링이냐 이 둘 중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저희가 무조건 저희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셀링은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그 세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떠한 그 소고점을 가지고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제품을 나중에 재구매를 할 수 있는가를 브랜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이면 어떤 매체가 좋냐고 여쭤보셨을 때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혹시 마케터님이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라이브도 했었죠. 네네. 3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어떤 매체가 좋은지 혹시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일단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번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SE는 거의 저는 필수적으로 깔고 가거든요. 이제 마케터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SE를 깔고 가면은 뭐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전환을 목표로 뭐 팔고 브랜딩과 함께 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적은 예산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스타랑 SA랑 다 매체를 이렇게 믹스하기보다도 근데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 게 제 경우를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이제 저희 광고주분께서 예산이 되게 적으셨어요. 갑자기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쇼핑 검색 광고에서 상위권을 노출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잠시만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네 다른 분을 예시로 들어야겠어요. 네. 들어주십시오. 신생업체였는데 이제 신생업체 건기식 분이었어요. 네. 업종에. 근데 이제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를 처음에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미 순위권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입찰가도 엄청 비쌌어요. 10,000원 정도 됐는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순간 그 기존 유지하던 선순위권에
브랜드들이 경쟁을 이기려고 계속 입찰가를 높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2,000원 정도가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신생 업체고 리뷰 수도 적다 보니까 뭐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이탈률이 0초에서 10초가 90%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발을 빼야겠다. 한 번 들어오실 때마다 10,000원 이상 나가는데 광고비로 소진이 되는데 10초 이내 90%가 나가면은 그거는 이제 브랜딩의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간판 역할도 못하는 것 같고 네. 네, 이제 전화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어서 그래서 저는 인스타로 옮겨갔거든요. 네. 네, 인스타로 그냥 브랜딩을 쌓고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는 리뷰수가 적다 보니까 공식몰로 연결을 해가지고 진짜 아예 경쟁을 하기보다 우리 브랜드만 보여주고 브랜딩을 먼저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전환보다 브랜딩을 먼저 하고 전환을 기대하는. 만약에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해본 적은 없기는 한데 가연 마케터님이랑 저도 똑같은 생각인 게 건기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A 그 비딩 입찰가가 굉장히 비싼 광고다 보니까 저도 네. 처음부터 SA로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사명이라던가 저희가 밀고 있는 뭐 검색어 정도나 깔아놓고 네. 좀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해서 저희의 좀 알릴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당 타겟한테 알릴 것 같거든요. 네. 건기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자기 몸에 먹는 거다 보니까 브랜딩이라던가 좀 신뢰도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제품일 경우에는 저여도 좀 네이버 쇼핑이든 쿠팡에서든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구매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강조할 수 있는 광고를 좀 집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브랜딩을 목표로 마케팅을 시작을 했을 때 뭐 저관여 제품인지 고관여 제품인지 아니면 그 경쟁률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매체를 집행할 건지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결국에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어디서 구매를 하고 어떤 걸 중점으로 보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냥 무작정 판매를 위해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든 오픈마켓이든 노출을 하는 게 아니고 또 홍보를 위해서 무작정 유튜브라던가 페이스북에 노출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고 아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시를 드렸듯이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좀 걸맞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좀 뭐를 초점으로 보고 있는가를 이제 매체 선정과 타겟 그리고 소재에 녹여낼 수만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브랜딩이랑 세일링을 좀 같이 잡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갓호야님께서 동영상 제작 같은 것도 AMPM에 맡길 수 있나요? 하는데 저희 회사는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 소재는 저희가 디자인팀에서 제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 제작 같은 거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호박고구마님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코스메틱 업종 관련 질문 드립니다. 런칭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코스메틱 제품은 아무래도 소비자들께서 사용하던 제품만 사용하거나 화장품 업종에서도 유명한 브랜드만 쓰잖아요. 어떤 매체로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브랜딩이 제일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인 코스메틱인 거죠. 이제 코스메틱에서는 사용하던 제품들만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유명한 브랜드만 쓰시는데 이제 그럼에도 신생업체는 계속 생겨나고 브랜딩이 성공한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비결은 뭘까요? 제가 이제 코스메틱 업종을 생각했을 때는 제가 봐도 저는 이제 화장품을 잘 쓰지는 않는데 이제 쓰시는 여성분들을 봤을 때는 진짜 쓰시던 브랜드들만 거의 쓰신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내는 전환을 하는 거 자체에 엄청난 힘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네. 예시로 예전에 이제 독도 토너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그분들은 이제 혹시 어디 브랜드인지는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그 브랜드는 모르지만 그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아시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는 이제 기업에 대한 브랜딩보다는 코스메틱 쪽 같은 경우는 좀 제품에 대한 브랜딩을 위주로 좀 했을 때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령별로 좀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서
매체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매체로 어떤 부분을 시작하면 좋을지는 아무래도 저도 그냥 SNS가 아무래도 코스메틱 쪽에서는 가장 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 네,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생각을 있습니다. 하는데 2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금액대는 적당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일단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자기 브랜드의 강점을 살리는 키워드를 뭐 에세이로 깔고 가실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저예산 광고주 분들께서는 다매체를 하기 힘드니까 뭐 자기의 브랜드의 강점이 되는 키워드가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은 대표 키워드를 잡기는 힘들잖아요, 검색 광고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를 파악하는데 좀 갈릴 것 같아요. 250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무래도 광고주분들이랑 통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얼마로 가능해요라는 질문을 진짜 네,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이거를 대답해드리기 좀 애매한 게 네. 키워드마다도 다 다르고 네. 카테고리별로도 다 가격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를 확정지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예산이 많을수록 저희는 이제 SNS 광고로 예를 들면은 이제 트래픽 캠페인이나 전환 캠페인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떠한 타겟한테 또 어떠한 연령층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리타게팅으로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구매 주기에 따라서 아니면은 구매했던 분들의 유사율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야지 어떠한 사람들한테 저희의 광고가 좀 효율이 좋은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적다 보면은 이거를 세분화하는 과정이 조금 더 뭉툭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에서 좀 더 효과가 좋은지를 확인하는데 좀 한정적일 수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이제 뭐 매체를 집행을 하더라도 그게 SNS가 됐든 뭐 네이버 GFA가 됐든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예산도 다시 잡는 경우도 많고 이제 네. 하루에 얼마 태우기로 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이 정도 태워도 될 것 같다 아니면은 좀 더 올려야지 효율이 날 것 같다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월 예산 250인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김건우님 댓글 달아주셨는데 다음 달에 곤약으로 된 식품을 런칭하면서 브랜드를 내는데 혹시 시작할 때 광고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요즘에 곤약 식품 많죠. 네, 맞아요. 곤약 식품이 요새는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네.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좀 많은 경쟁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지금 곤약 업체를 하나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지금 쇼핑 검색 광고랑 좀 SNS 광고를 집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쇼핑 검색 광고도 기존에는 좀 햇반이라던가 네. 좀 대형 좀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CPC 자체도 높아지고 좀 입점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좀 지금 좀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좀 SNS를 통해서 저희 자사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신제품이 이제 이번에 뭐 곤약 소스면이라고 네. 이러한 부분이 나와서 이러한 부분도 홍보를 하고 네. 물론 이제 저희의 자사 브랜드에 대한 이미 그 홍보도 많이 했지만 네. 그리고 좀 프로모션을 저희는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프로모션을 이제 아무래도 브랜딩적으로 대기업에 밀리다 보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에 사람들에게 저희 제품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네. 이제 100원 핫딜이라는 좀 첫 구매 고객 한해서만 이제 100원에 이 신제품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또 먹어봐야 이게 맛있거나 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저희 제품의 브랜딩을 좀 할 수 있었고 팬층을 생겨서 지금도 SA 광고에서도 자사명으로도 매출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질문이 딱 브랜딩 설명드리기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네, 그 브랜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경쟁을 하려면은 이제 자사명으로 검색되는 사람들을 잡아야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되려면은 브랜딩을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브랜딩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지름길만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브랜딩이 눈에 보이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 전에 하던 광고보다 로아스도 안 나오고 이제 노출수 시키면은 노출수를 늘리면은 이게 브랜딩이 되는 거는 맞냐?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뭐 어뷰징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트래픽 조정을 해가지고 상위에 랭크 시킨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저희한테도 뭐 브랜딩
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 그거 그냥 상위 랭크 시키면은 전화는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요즘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조금 검수가 좀 네. 강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보다도 이제 저희한테 브랜드 맞춤 전략을 들어보시고 이제 브랜딩을 위한 광고를 이제 네. 집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뷰징이든 이런 불법적인 작업을 통해서 상위에 높이면은 당연히 매출은 오를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눈앞에 보이는 거를 들어가 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당장의 매출은 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던가 브랜드 이미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렇게 판매 먼저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재구매로 이어질 확률은 적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제품이 써봤는데 다른 경쟁 업체에 비교해서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그렇게 이어질 수는 없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브랜딩을 같이 가져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항상 SNS를 할 때도 뭐 리타게팅 그리고 요즘에 CRM 이런 좀 마케팅에도 관점이 생기는 이유도 이제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이제 이러한 부분이 브랜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좀 단발성의 판매 매출에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또 최근에 식품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식품 쪽 광고주분들께서는 당장 눈앞에 전환을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오픈마켓 입점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저희한테도 뭐 쿠팡 대행해 주시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전환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브랜딩이랑은 솔직히 좀 그 거리가 멀잖아요. 네, 브랜딩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당장의 전환을 위해 오픈마켓으로만 돌리는 경우에는 좀 소비자의 입장으로 봤을 땐 여기는 쿠팡에서 파는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 자체적인 인식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추가적으로 브랜딩을 위한 광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김건우님께서 핫딜을 진행하고 나서 자사 검색량이 늘어났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탈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그 핫딜을 좀 싸게 구매를 하고자 들어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 그 모수 중에서도 저희 제품을 맛보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또 저희 쪽에서 재구매율을 계속 높여질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가 뭐 100% 유지는 뭐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저희의 팬층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은 얼마가 드나요? 라고. 네, 오드보이님께서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브랜딩은 얼마가 드나요? 브랜딩이 얼마가 드냐는 질문에는 이제 대답을 어떻게 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제품이냐 이제 어떤 거를 좀 추구하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브랜딩을 하려면 오픈마켓은 피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브랜딩을 하려면 오픈마켓을 피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오픈마켓이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든 지금 판매 자체가 잘 일어나는 매체를 포기하는 거는 사업하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브랜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나아가야 될 방향성, 저희 제품의 강점 같은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광고를 하면은 좀 같이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일링 전문적인 매체와 동시에 좀 DA라던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좀 같이 양방향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체를 진행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브랜딩이 함께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 브랜드 자체적으로 커나가는 데는 조금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이제 단발성으로 그치는 광고를 하시기보다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 이제 준호 마케터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코어 팬층을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이제 단발성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보다 이제 롱런 할 수 있는 브랜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브랜딩의 인지도를 점점 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희만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팬층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팬층한테 이제 좀 CRM 마케팅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재구매율을 높이되 이제 퍼포먼스 쪽으로 좀 신규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사업적으로 좀 롱런할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CRM 마케팅 이제 요즘에 좀 또 대두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아, 네. 풀어서 좀 CRM 설명해 마케팅 자체가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결국 고객 관리를 위한 마케팅인데 거기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자사에서 이용하는 고객들을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FC라던가 저희 상품을 구매했던 분들한테 FC를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서 좀 구매 주기가 다 돼가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형태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CRM 자체는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뭐 맛집이나 옷가게에서도 저희의 제품을 인스타그램을 올렸을 때 고객분께서 해당 부분을 리그램 해주는 부분 역시 저는 CRM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자기들의 리그램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를 방문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의향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큰 기업은 물론 어렵겠지만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 손편지를 써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노력 정성 하나하나도 결국에는 CRM 마케팅이라고 일조로 보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넘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일즈와 브랜딩 둘 다 해야 한다면 각 캠페인 비중은 얼마가 좋을까요? 오드보이님이 추가적으로 채팅 남겨주셨는데 어떤 캠페인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일단은 세일즈와 브랜딩 만약에 좀 크게 봐서 둘 중에 어디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이제 그 기업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것 같긴 한데, 아까 앞선에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B2B 업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브랜딩이 주 목적이지만 전화는 무조건적으로 최종 골로 가져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선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브랜딩을 좀 중점으로 삼았고, 그리고 저희가 목표했던 그런 도달치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좀 그 3월 달부터는 좀 전환에 초점을 맞춰서 세일즈에 포커싱을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캠페인은 GDN 캠페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모든 매체에 통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GDN,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 롤링 모두 제안을 드렸던 매체에 뭐 메타도 해당하는 있을 거고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랑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거를 좀 우선적으로 가져갈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되, 이거를 뭐 버리는 건 아니겠지만 좀 비중을 둬가지고 저희가 좀 브랜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싶으면은 세일즈 비중보다는 브랜딩 비중을 초반에는 많이 가져가고,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목표했던 어느 정도의 모수에 도달했을 때는 그 모수를 활용해 가지고 좀 세일링에 비중을 둬도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학님 안녕하세요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초반에는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모수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저희는 전환 안 나오면 안 돼요. 뭐 마진을 포기를 하더라도 전환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50대 50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근데 이제 비중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뭐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좀 제대로 잡고 나아가는 게 이제 매체 선정도 그렇고 소재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도 그렇고, 이거를 모두 저희가 매체적으로 섞을 때도 결국에는 이 근본이 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은 이게 좀 섞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는 그냥 세일링 쪽으로 빠질 수가 있고 브랜딩 쪽으로만 그냥 빠질 수가 있어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처음에 잘 잡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광고주 분들 떼서 브랜딩을 목표로 광고를 시작을 했을 때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딩이 될 거라는 확신. 이제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전 로아스도 안 나온다. 뭐 그렇게 이 매체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서 다른 매체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 매체도 건드려보고 저 매체도 해보고 요즘에는 바이럴 많이 하시던데 바이럴도 건드려보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한 매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제 다 매체를 건드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조금씩 손대 보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신 광고주분들이 진짜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당장의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네. 하다가 매출이 안 나오면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그 광고를 할 때 좀 목적성을 제대로 두고선 그 광고를 진행해야지 네. 그 목적성에 도달했다 안 했다 이 매출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느 정도의 트래픽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희가 회원 가입 수를 늘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러한 목표를 좀 제대로 두고 광고를 진행한다면은 좀 매출에 좀 여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향성으로 저희가 기업적으로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도움이 되면은 좀 그쪽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저희한테 문의 주실 때도 그렇고 다른 대행사한테 문의 주실 때도 그렇고 그냥 막연하게 브랜딩 도와주세요, 뭐 브랜드 컨설팅 인지도 높이는 방향으로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기보다 뭐 브랜드 상황에 맞춰서 좀 자세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저희도 목표를 세운 전략을 말씀드리기도 편할 것 같고 이제 중간에 확신이 없어서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시는 경우도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이제 40분 얘기를 했네요. 저희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브랜딩이 뭔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요새는 이제 서드파티 쿠키가 없어진다는 말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 이미 개인 정보 때문에. 네네. 사파리는 이미 종료가 되었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승인을 한 사람들 한해서만 이제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고 네. 이제 구글 크롬 또한 이제 뭐 2024년 정도면은 이제 종료가 된다. 라고 했지만 뭐 확정된 건 없겠지만 네.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저희 자사몰에서 활동해서 저희가 리타게팅을 할 수 있던 이런 방법들이 이제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 자사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광고를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매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대비하고자 결국에는 아까 앞서면서 말씀드렸듯이 CRM 마케팅이든 저희가 톡 채널 사람들을 많이 보유해가지고 좀 기존 고객들은 최대한 이탈률을 방지하고 리텐션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이제 다른 메타라던가 DA 광고, 뭐 SL 광고들은 이제 신규 고객들을 좀 유입시키는데 좀 용도로 사용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선에 말씀드렸듯이 브랜딩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좀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재구매율이 높아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브랜딩을 초기에 하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타게팅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 모수 잡는 게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리타게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서드파티 쿠키를 저희가 자사몰에 스크립트를 픽셀리드는 설치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활동했던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리타게팅 이게 저희가 장바구니에 담든 어떤 상품을 구경을 했든 네. 이런 분들을 갖고 와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면서 노출을 시켰던 건데 네. 이런 추적 자체가 이제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은 저희는 뭐 그러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한테 저희 광고를 보여줄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재구매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광고주분들은 원래 브랜딩 하면 SNS 이런 식으로 했는데 메타의 장점인 거잖아요. 네네. 리타게팅이라던가 아니면 모수를 잡고 그 관심사 타겟팅으로 돌리는 거. 이제 그 장점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다들 어느 매체로 가실까요? 근데 이제 메타 페이스북 자체가 뭐 리타게팅을 세부적으로 서드파티 쿠키가 제한되어 갖고서 리타게팅을 세부적으로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메타라던가 메타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그거 말고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던가 좀 타겟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서 그 경쟁도 자체가 떨어진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검색 광고로 많이 가시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네. 근데 검색 광고는 기본적으로 많이 깔고 가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좀 리타게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저희 제품의 구매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킨다는
명목인데 이제 그게 만약에 불가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니즈가 강한 검색 광고로 좀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다 보면은 검색 광고에서 경쟁도가 높아져서 CPC 자체가 높아져서 저희는 이제 대표 키워드, 만약에 저희가 뭐 컴퓨터를 판매를 한다고 치면은 이런 컴퓨터에 대한 대표 키워드로 매출을 많이 발생했던 분들도 경쟁이 높아져서 그만큼 로아스가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브랜딩을 기존에 해놔가지고 저희 자사명으로도 판매가 잘 일어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슬로건이라던가 카피를 저희만의 카피를 뽑아내서 그런 거를 좀 심어놨다면은 그러한 키워드로도 저희가 검색 광고에서 매출을 로아스를 같이 동반해서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브랜딩은 중요하다고 초기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제 계정 이제 많은 광고주 분들도 이제 다양하게 있으신데 브랜딩이 이미 되어 있는 계정도 있고 아니면은 하고 있는 계정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전환 목적으로만 오픈마켓 위주로 돌리고 쇼핑 검색 광고로만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얼마 안 써요. 네. 이제 뭐 대표 키워드 이제 그 CPC가 치열하고 이제 경쟁이 높은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사명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자사명으로만 전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사명은 이제 경쟁이 심하지가 않잖아요. 네. 자기의 브랜드 키워드로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엄청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광고비는 줄이고 이제 브랜드만으로도 판매가 잘 되는, 광고비가 줄어들면 저희 일은 좀 줄어들겠지만 광고주분들의 최고의 네, 이제 최종적인 목표인 목표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은 브랜딩이 잘 돼서 광고비를 줄이는 브랜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46분이 되었는데 질문이 더 이상 안 올라오네요. 없으심. 초반에만. 파워링크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브랜딩이 되면 비용이 적어지나요? 라고 하셨는데 앞선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워링크의 비용이 이제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브랜딩을 통해서 자사명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한 자사에 대한 키워드들을 좀 검색량 커리를 높인다면은 저희는 낮은 CPC로 조금 더 저희의 매출액을 높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브랜딩이 잘 돼가지고 브랜드명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판매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굳이 뭐 엄청 비싼 대표 키워드를 선순위에 걸어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충분히 자사명으로도 전환이 잘 나오니까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비용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 광고를 했을 때도 물론 이게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에는 결국 팔리는 키워드에서만 잘 팔리고 네. 나머지 세부 키워드에서는 가끔씩 팔리는 정도로만 좀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잘 팔리는 키워드 자체의 경쟁도가 지금처럼 꾸준히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키워드 말고도 저희가 따로 자사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제품 브랜드를 인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이루든 다양한 루트를 일정한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마케터 분들의 스타일이나 노하우마다 다르겠지만 뭐 파워 링크로 이커머스 쪽에서 전환이 나오기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저도 제 광고주 분들 중에 파워링크로 전환이 잘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잘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좀 있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파워링크 뭐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간판 역할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브랜딩이 안 되어 있어서 하는 거지. 전환은 안 나오는데 금액은 많이 빠져나가는 파워링크를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워링크요? 네. 만약에 뭐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뭐 파워링크는 다른 대표 키워드라던가 이런 브랜드 검색에서 잡을 수 없는 키워드를 활용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사명을 잡을 필요는 저는 어느 정도 커리수만 된다면은 브랜드 검색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브랜드 검색을 하려면은 또 어느 정도의 브랜딩도 필요하다. 네, 뭐 네. 저희 커리수가 굉장히 뭐 100건 월간 검색량이 100건 이하인데 네. 브랜드 검색을 하는 거는 솔직히 이거는 돈이 좀 많이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좀 다른 DA 매체라던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저희 브랜드 인지도를 좀 알리고 그를 통해서 저희 브랜드 자사명 커리수 자체가 높아지면은 그때 이제 브랜드 검색을 통해서 좀 낮은 CPC로 많은 이제 유입이나 매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벌써 10분 정도 남았네요. 저희 1시간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1시에서 50분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은 저희 이제 주제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기 때문에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는 시간 1분만 가질까요, 저희? 아,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계속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흘끔흘끔 보게 됐거든요. 맞아요. 제가 라이브 자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소통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바로바로 읽고 대답을 해드리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뒷부분은 질문이 아예 없네요. 좀 아껴둘 걸 그랬어요. 자, 이제 질문이 만약에 이제 없으시면은 저희는 이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밖에도 만약에 질문 사항이나 있으시면은 여기 뭐 박가연 마케터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네,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낼까요?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